자, 우리가 2차 대전 독일 탱크하면 떠오르는 전차는 아마도 타이거 전차일 겁니다. 전쟁사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전차인 그 타이거 전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전차 또는 티거라고도 하는데 발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타이거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전차는 2차 대전 동안 연합군 전차를 씹어먹으며 그야말로 연합군 전차 승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2차 대전 전인 1938년에 독일은 대전차포가 구비된 적 진지를 파괴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헤비 탱크, 이른바 중장갑 전차에 대한 설계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독수전 발발 몇 개월 전인 1941년 5월에 이에 대한 개발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셀사와 포르쉐사의 디자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헨셀사의 차체에다가 포르쉐사의 88mm 주포가 설치된 포탑이 각각 채택되어서 개발명 VK4502로 1942년 8월부터 양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941년 9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된 이후 이미 전장에 양산이 시작이 된 소련의 T-34와 KV-1 전차의 3545 전차가 불을 뿜으며 터져 나가다가 1942년 하리코프 전투와 레닌그라드 전투에 타이거 전차가 투입이 되면서 소련을 상대로 다소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물론 북아프리카 튀니지 전투에 투입이 된 타이거는 영국제 전차 그리고 미국의 셔먼 전차를 상대로 이름 그대로 타이거로서의 맹위를 떨치며 연합군 전차 승무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타이거는 1944년 8월까지 총 1335대라는 그리 많지 않은 숫자가 생산이 되는데요. 2차 대전 전 기간 유럽 전선과 아프리카 전선을 누비고 다닌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소련의 T-34와 미국의 M4 셔먼 전차는 약 2만 대 정도의 수량이 양산되어 쌓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한데 이 수치는 단순 비교하니까 그런 것이고 독일군의 전차 생산 체계 그리고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독일은 경전차인 1호 전차, 2호 전차, 그리고 중간급 전차인 3호, 4호, 그리고 판터인 5호 전차, 티거 6호 전차인 중전차가 그 설계 목적과 양산 시스템이 제각각 달라 2차 대전 종전까지 독일 병기국은 그 각각의 수요에 필요한 자원 투입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포드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한 1908년 이후부터 이미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냥 물량을 비행기면 비행기, 전함이면 전함, 탱크면 탱크 뭐든지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미국의 산업 시스템과 맞물려 이른바 치트킨 쇼미더머니를 행사할 수 있었고 전차의 기본 설계 개념 또한 독일은 한 대 한 대마다 최고의 기술적 완성도를 구현하려는 마이스터 마인드로 무장을 한 반면 미국은 그냥 대충 만들고 고장이 안 나며 적당히 튼튼하되 무조건 많이 만들 수 있는 설계 개념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독일은 전차 한 대를 생산할 때 그 한 대에 달라붙는 작업반에 작업반장인 마이스터가 있고 그 밑에 각 기술자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서 독일 병기국에서
빠른 생산을 독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독일 노조의 파워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거 전차의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전차의 무장은 88mm 독일 쿠룹사의 대포입니다. 원래 이 포는 1차 대전 독일의 대공포에 기원을 두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롬멜 장군이 프랑스 전차와 영국 연합군의 전차에다가 그 당시 독일이 갖고 있던 대전차 포인 37mm 대전차 포를 사용을 하자 이빨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로 대공포인 88mm 포를 끌어다가 써봤는데 이 포구 속도가 빠른 88mm 대공포가 상당히 막강하게 그 영국 전차와 프랑스 전차를 격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가 대전차 포로서도 효용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 소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급하면 88mm 대공포를 대전차 포로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그 당시 기술 조준 장치와 금속 가공 기술에 세계 첨단을 달리던 독일이 만든 88mm 주포는 그야말로 2차 대전을 통틀어서 최강의 전차 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2km에서도 연합군 전차를 파괴한 기록도 있으며 명중률은 1000m 거리에서는 거의 80% 그리고 그 이하는 거의 96%에 달하는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전차 주포였기 때문입니다. 포구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할 때마다 귀를 찢는 듯한 포성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차대 앞에 보병이 접근을 저지하는 전방기관총 한정, 그리고 주포 오른쪽에 동축기관총 한정, 그리고 전차 포탑 상면 전차장 큐폴라에 거치하는 대공기관총으로 MG34 또는 MG42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장갑을 자랑하는 타이거 전차는 전면 장갑이 약 100mm에 달하고 측면 그리고 후면 등도 80mm에 달해 그 당시로 상당히 떡장갑을 자랑하는 전차였습니다. 독일의 사후 전차가 전면 장갑이 40mm부터 80mm까지 계속해서 증강을 해 나간 걸 보면 타이거 전차는 피탄시 웬만해서 끄떡이 없는 몸빵을 자랑하는 중전차로서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1943년 소련과의 한 전투에서는 76mm 대전차포 11발을 맞고도 관통되지 않았다고 하며 특히 직각 장갑이 타이거의 차체를 적 대전차포를 향해 일정 각을 돌려서 경사지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어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신이 짧은 미국의 M4 셔먼 전차는 500m 이하의 근거리로 접근을 하지 않는 한 타이거의 그 장갑을 관통할 수가 없었으며 이를 위해 원거리에서 미군의 구축 전차인 M10의 원거리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4대 이상의 셔먼이 동시에 달려들어 근거리에서 타이거의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 관통시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접근하는 4대 중 3대는 타이거의 희생양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었는데 상당히 교환비가 1대4 정도로 교환비가 컸지만 물량전을 자랑하는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커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투 시스템 및 내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체 왼쪽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종수 그리고 오른쪽에 무전수가 탑승을 하며 무전수는 전방 기관총 수도 담당합니다.
포탑 뒤에는 그 조준과 발사를 담당하는 포수, 그리고 그 뒤에 전차장이 자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포수가 탑승을 합니다. 우선 전차장이 큐플라를 통해 전차 주변의 상황과 적 목표물의 위치, 그리고 공격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포수에게 전달을 하고, 포수가 주포 오른쪽에 조준경을 통해 목표물과의 거리 등을 파악을 하고서 전차장이 포탄 종류를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포탄수가 포탄을 삽입을 하고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포탄은 적 전차를 관통하는 대전차 철갑탄, 그리고 폭발형인 고폭탄으로 크게 나뉘는데, 고폭탄은 적 진지, 벙커, 보병, 대전차 포 등을 상대로 사용을 합니다. 차량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션 변속기와 무전 설비가 위치해 있고, 차체 왼쪽과 오른쪽에는 주포탄 적잠이 있으며, 중앙 회전 포탑실은 전투실이며, 차체 후면에는 엔진룸이 있습니다. 포탑의 회전은 수동이 아닌 포탑 룸 아래에 있는 그 전용 모터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차륜이 가장 큰 변화인데, 후기로 갈수록 정비의 편의성, 그리고 생산의 편의성, 그리고 고무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이 차륜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변화점은 우리가 몰라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중량은 무려 56톤에 달해 독일의 그 돌로 된 교량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며, 이 경우 하천을 스노켈을 장착한 이후에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중량이 나가는 관계로 속도는 36km로 느린 속도였습니다. 타이거는 독일의 4호 전차나 5호 전차보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에서 생산 단가도 높고, 또한 생산 속도도 느려서 전선에 투입되는 월 보급 대수가 적었고, 전선에서도 급한 불을 끌 때만 사용이 되는 소방수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타이거는 이처럼 강펀치의 88mm 주포와 그리고 80mm부터 100mm에 이르는 중장갑으로 무장을 했지만 결코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17파운드 대전차포나 미군의 M36 구축전차, 소련의 중전차들에게는 관통이 되어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 버려지거나 연합군 전투기에 희생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타이거 전차는 독일의 모든 전차 부대에 보급하지는 못했고, 각 전선마다 파견이 되어 있는 그 독립군 중전차 대대에서 타이거만을 따로 편제하여 2개 또는 3개의 전차 중대를 형성한 다음 소규모 독립부대로 모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투에 투입된 독립부대였습니다. 대표적인 활용은 1943년 동부전선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소련군이 몇 겹으로 펼쳐놓은 대전차 진지인 팍 프론트를 돌파할 때 이른바 판적하일 대응을 통해서 독일 기갑사단의 선봉을 이끌었습니다. 지상의 선봉은 타이거 전차 그리고 4호 돌격포로 돌파를 하면서 적 대전차포를 고폭탄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주면 그 뒤를 4호 전차나 장포신의 3호 전차가 뒤따르며 내복해 있는 T-34 전차를 파괴를 하고, 그 다음 그 뒤를 한오마그 장갑차에 올라탄 기계화 보병, 기갑 척탄병이라고 하죠. 기계화 보병이 하차하여서 적 진지를 점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군의 스투카 폭격기와 155mm 훈멜 자주포 등이 뒤따르며 지원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였다고 합니다. 타이거 전차는 그 성능도 막강했지만 특히나
유명한 전차병으로는 미하일 비트만이 있습니다. 미하일 비트만은 1942년부터 타이거 전차에 탑승을 하여서 무려 138대의 전차와 132대의 대전차 포를 파괴하였는데 1944년 노르망디 한 전투에서는 영국 전차 부대를 맞서 타이거 전차 한 대로 무려 27대의 영국 차량을 파괴를 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타이거 전차의 차체는 복원이 된 차량도 있고 박물관 등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빙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차 대전 독일 전차의 아이콘인 6호 전차 타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